자, 이제 오늘은 법률행위 다 끝내고 오늘은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물권법 총론 파트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법 총론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물권법을 배우기 위한 기본이니까 자, 기본적인 거 역시 또 잡아 주셔야 되겠죠.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우선은 이제 물권 배우시려면 물권의 종류를 좀 보셔야 되겠죠. 물권의 종류를 따지는데 우리 물권법은 물권은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물권법에서 나오는 각종 법조문들이 강행 규정의 성질이 많습니다. 즉 법대로 해야지 그 법을 위반해서 당사자 의사대로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게 많다고요. 이게 185조인데 자, 물권의 종류, 이게 대원칙이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걸 법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당사자 의사로 창설하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 이걸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러고 185조로 규정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려는 민법상 물권은 종류가 뭐가 있는지 자, 배우신 분들은 괄호 속에 치면서 한번 들어가시면 되죠. 속으로 해보세요. 속으로. 자, 맨 처음에 무슨 권? 점유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소유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질권은 그냥 썼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벗어나죠. 민법에는 있지만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저당권. 자, 이렇게 해서 8종류의 물권이 있고 이제 물권법에서는 요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배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으로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8가지 물권을 또 이렇게 좀 나누더란 얘기죠. 물권을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점유권과 자, 가로 속에 들어갈 거 배우신 분들 본권으로 나눠요. 본권. 그러니까 점유가 가장 기본적인 물권인데 본권은 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권 없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점유권은 인정되지만 그 점유는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본권은 또 크게 소유권과 자, 뭘로 나눈다? 제한물권으로 나누죠. 즉 소유권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물권이 있어요. 자, 그럼 소유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당하느냐? 자, 소유권은 완벽한 물권이에요. 물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수익을 할 수도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은 3가지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내용하고 처분한 내용. 자, 이 중에 하나씩을 제한하는 거니까 제한 물권이 2로 나눠져요. 그럼 이쪽을 제한하는 물권을 이제 뒤쪽을 따서 용익물권 그러죠. 즉 용익물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용할 동안에 이 소유자는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이 제한되겠죠. 못하겠죠.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여기는 3가지 지지전이라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가로 속에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으로 이제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자, 무슨 물권인가요? 담보물권이죠. 다 맞추셨죠? 담보물권. 담보물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이라 했고 질권과 저당권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는데 자, 약정, 법정, 약정 다 아시죠? 자, 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는 것은 법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권은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그럼 약정이라는 얘기는 당사자 약정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질권이나 저당권은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서 이제 뭐 질권은 등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이게 안 나오고 이제 요거 유치권하고 저당권, 담보물권에서 2가지를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자, 요게 전체적인 우리 물권이니까 특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요 구조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권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론 파트에서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물권적 청권이에요. 물권적 청권. 자,
청구는 상대방이 사람이겠죠.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물건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건적 청구권. 왜 나오느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물건을 누군가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청구하는 게 물건적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 물건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건을 반환하거나 방해,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뭐 쉬운 얘기죠. 사실 현실에서 굉장히 많죠. 여러분의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훔쳐갔으니까 돌려달라 청구해야 되겠죠.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근교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창고나 건물을 져놓고 살고 있다. 당연히 여러분은 토지 소유자인데 여러분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 토지 위에다가 건물 졌으니까 이거 그대로 보지 않겠죠. 철거해라 청구하겠죠. 자, 제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물건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념 정확히 잡으시고요. 자, 그럼 물건적 청구는 종류가 일단은 방해 모습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건 뭐 좀 전에 설명하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누가 가져갔으면 돌려달라 반환 청구해야 되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 토지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건물을 졌다 치워달라고 철거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제거 청구. 자, 이것은 아직 침해는 하지 않았지만 침해할 염려가 있어요. 옆집에 담이 지금 무너질 듯 말 듯 하고 있다는 거죠. 불안하죠. 그럼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 좀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물건적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적 청구권을 또 종류를 나누는데 자, 물건적 청구는 물건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가 보셨던 8가지의 물건에 따라서 물건적 청구권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점유권을 가진 사람이 점유권을 침해당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이걸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해갖고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당했으면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겠고 그 다음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지상권을 침해당했다 그러면 지상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뭐 쭉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저당권까지 해서 저당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서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잡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게 물건적 청구권에서 물건 그러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그냥 무조건 소유권만 생각하시고 들어가니까 이게 좁단 말이에요. 이게 시야가. 물론 소유권도 물건이지만 물건이 꼭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넓혀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물건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규정을 얘기하는데 우리 민법은 일단 가장 기초적인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규정해 놓고요. 또 대표적인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을 규정해 놓고 다른 지상권이나 지역권, 뭐 전세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의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한다는 것은 똑같이 봐라 그 얘기입니다. 다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도 나눠볼 수 있다. 자, 이 물건적 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냥 물건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는데 청구할 이유는 없죠.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침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물건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침해자의 꼭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적 청구권은. 즉 여러분이 지금 토지 가지고 있는데 옆집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옆집 담이 여러분 마당에 쓰러졌다. 그러면 을이 일부러 이 담을 쓰러뜨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당연히 을에게 내 땅 위에 넘어진 너의 담장을 치워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이게 물건적 청구권입니다. 여러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비교할 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옆집 사람한테 자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쓰러졌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즉 결국은 기본소에도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물건적 청구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른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침해자가 고의과실로 침해를 했으면 물건적 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거. 다른 것은 다르게 봐서 같이 성립할 수 있고 같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건 나중에 기본서에서 다시 보시고요. 일단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필요 없다는 거. 자, 성질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는 물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건이 이전되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도 같이 따라가서 이전되는 거고요. 물건이 소멸되면 물권적 청구도 함께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자기가,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반대로 소유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서 자기가 그 전에 있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자기가 행사하겠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청권자는 누구냐, 그 얘기는 결국은 현재 침해당한 물건에 대한 현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현재 물건을 가진 사람이 역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원리로만 들어가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뭐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자꾸 밖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래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아까 물권 법정주의 법대로만 하셔야 돼요. 물권은 특히나. 그러시면 뭐 그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인데, 뭐 기초 개념만 잡았지만 이제 나중에 기본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실 게 있겠지만은 지금 자, 기초 개념 잡아놓고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자, 올해 나왔던 거네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자, 귀책 사유가 고의 과실이죠. 자,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아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자, 문장이 길면 쪼개라고 그랬고 특히 주어를 찾으라고 그랬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그래요. 이렇게 뭐뭐 한 경우, 뭐뭐 한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럼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지금 건물을 샀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근데 대금은 다 지급했어. 근데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자, 그 건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지금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건물에서 나가셔 라는 청권 행사해야 되겠죠. 건물에서 나가고 건물 돌려주셔 라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려면은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여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이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니까 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그 건물의 현재 소유자냐 아니냐 그걸 따지라는 얘기죠.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은 사기만 했지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니 할 수 없다로 해야 맞죠.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런 거 따져주는 겁니다. 자, 3번도 볼까요?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자, 이제 이미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아까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그 사람은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있다 그랬으니 틀렸네요. 작년에 나온 질문이네요. 자, 이제 4번. 전세권이 침해됐어요. 자, 그럼 전세권도 역시 물건이죠. 그럼 당연히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는 전세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사용하려니까 점유권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책이라든지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여러분의 소유권도 있지만 역시 뭣도 있다? 점유권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그런 식으로 따져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해서도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조금 뭐 들어간 얘기지만, 자, 이해는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배우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서 들어가시고 하면은 조금 더 깊은 얘기나 조금 더 좀 어려운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기본을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배우신 공부하신 부분이 여기까지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다시 별도로 강의해서 올려드렸네요. 계속 반복해서 차근차근히 보시면 전부 다 민법 만점 몇 점? 80점 이상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